네, 와운의 유튜브 밤을 잊은 동학 개미들을 위한 야간 방송 5월 20일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와운의 베스트 파트너 두 분, 자그마치 패널 두 분을 모시고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아웅다웅 옹기종기 오손도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이동근 파트너와 박찬홍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 저희도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 제 입사 동기입니다. 예, 입사동기. 한국경제TV 와우넷 입사 동기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게 사원이 아니니까 입사가 아니고 네. 예, 같이 아무튼 와우넷에 같이 들어갔죠. 2017 우리 2017년 16년 12월. 12월. 네. 예, 16년 12월에 예, 제가 오픈을 2017년 1월 18일 날 했으니까 그때 같이 간다. 같이 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오늘 방송도 이제 또 함께 평소에는 어떻게 자주 좀 연락하고 친한 뭐 그런 분위기세요? 어떠세요? 평소에는 별로 안 지나가.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엄청 친합니다. 엄청 또 친하고. 자, 일단 뭐 저도 나와 있는 대로 또 궁금한 거 여기 또 물어보는 건데 가장 최근에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시장이 너무 강하다. 예상보다 너무 강하고 네. 왜 이렇게 시장을 뺑뺑이를 돌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둘이 간혹 네. 가다가 저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박 대표하고 한 번씩 통화하고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합니다. 시장 얘기도 같이 한 번씩 나누고. 결론적으로는 일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네요. 친하다고 볼 수 없는 일적으로만 이야기를. 뭐 어쨌든 두 분은 유튜브를 좀 하신 적이 저도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이 이렇게 또 딱 앉아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좋은데요. 예. 좋고 예. 스튜디오가 네, 아담하고 너무 좋습니다. 조금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또 혹시 또 이제 개인적으로 둘이서 하면은 개인 방송 하다가 네. 같이 또 합쳐서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분 정도 인원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요즘에 그 와우넷 그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기여서 뭐 1,000명 이상은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한 7, 8천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7, 8천 정도 안 들어옵니까? 그 정도. 숨어있는 인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타나지 않는 숫자.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일단 뭐 7, 8천 정도 가면 좋은데 그 숫자는 일단 가보면은 뭐 좋긴 하겠다. 근데 뭐 일단 그건 우리가 꿈으로 목표로 좀 삼고 달려보고 오늘 일단 1,000명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1,000명 정도가 넘어갈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방송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들어오셨거나 이 방송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 구독, 알람,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건 누르는 데 있어서 돈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방송이 또 오늘 또 끊긴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네요. 방송이 조금 끊긴다고 얘기를 하고 잡음이 좀 나온다라고 선풍기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풍기요? 여기 지금 선풍기 켜져 있네요. 위로 좀 이렇게 올릴게요. 네. 위로 좀 이렇게 올려버려서 그냥 약간 드론 같네요. 드론처럼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약간 불편한 점들이 있으면은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편하게 글 올려주십시오. 네, 이동근 대표님은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하기는 좀 오래전에 붙었는데 이게 유튜브 방송이 엄청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방송도 하고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뭐 일정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중간에 하다가 좀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박 대표는 먼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좋은 경험이 돼가지고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계속 매일 한두 번 정도는 영상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앞으로 또 계속해서 개인 유튜브 방송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최근에 또 뭐 많이 또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 질문들은 일단 뭐 박찬홍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고 있고 이제 박찬홍의 콩TV가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거의 이제 1,000명 가까이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찬홍의 콩TV랑 동시에 11시 40분부터 야간 공개 방송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시장의 그 중요한 특징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날 공략해야 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뭐 자세히 또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그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 기법, 매매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매 기법이나 이런 부분, 노하우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박찬홍의 홍TV, 유튜브 그 검색하시면 박찬홍 홍TV 검색하시면 됩니다. 박찬홍 홍TV 검색해서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돈 안 드는 거니까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두 분 다 이제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해서 개인 방송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보 같은 걸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 번씩 들리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황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양시장 상승 흐름이 좀 나와 주었고 어제와는 반대적으로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초반에도 뭐 이제 이전 김명재 대표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외국인의 수급 이틀 연속 이렇게 들어온 게 정말 얼마만일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약간 계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두 분은 또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동균 대표님. 지금 이제 오늘 뭐 사실은 좀 조금 조정 나왔다가 좀 조정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물론 이제 코스닥이나 거래소 쪽에서 개인들이 조금씩 팔고 있지만 그걸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내는데 지난번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팔 때도 공격적으로 베팅을 아래로 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보면은 공매도 없앴잖아요. 지금 그렇죠. 9월 중순까지 아직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이제 호가창을 이렇게 쭉 보면 옛날에 공매도 있을 때는 보면은 전부 다 다운틱이 많았거든요. 다운틱이 많으면서 사실은 옛날에는 조금 한 2%, 3% 정도 올리려고 하면은 돈이 삼성전자가 뭐 한 3천억, 5천억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즘은 다른 종목들을 조금 올리면은 뭐 조금만 해도 올라가거든요. 왜 다운틱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십시오. 떨어뜨리고 싶은데 공매도가 없으니까 못 떨어뜨리죠. 거기다 이제 개인들은 돈 들고 막 돌아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럼 이왕 공매도 안 치를 거 팔 것 같으면 어떻게 팔겠습니까? 얼치고 좋다 올라오세요. 계속해서 올리세요 하면서 위에서 계속해서 호가를 올리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오늘 뭐 경제정책, 뭐 경기부양책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수급적인 측면들 이런 내용들도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도 보면은 사실 아침장에 보면은 특징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징이 별로 없었는데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 조금씩 어떤 종목들 안 빠지니까 다른 섹터들 올라가면 그냥 또 지수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오늘 하루 종일 눌리고 있었거든요. 현대차 어저께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었지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일반 이제 서비스 유통업종들 종목 조금 올라가도 다른 것들 급락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분위기는 수급적인 어떤 요인들하고
경기 활성화 내지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장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두 분 다 지금 화면에 잡힐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도 좀 봐주실 분들 있으면 기술적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우리 박찬홍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좋을까요? 네,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현금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주식 매매를 좀 공격적으로 좀 하시고 그래도 이제 손절가는 좀 항상 예상을 해놓고 손절가 대응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티가 언제 어느 때 끝날지 모르니까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파티를 최대한 즐기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데 옆으로 횡보할 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특히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 달 동안 횡보한 다음에 한 요 일주일간 5거래일간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온 다음에 또 다른 테마들도 급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 주는 정부 정책주들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또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주들 좀 봐야 될 때가 왔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까지는 2차 전지가 강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차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되는 섹터가 또 전기차, 수소차니까 아직 그쪽은 안 올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달 동안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뉴스나 그다음에 이슈만 좀 트리거 역할만 해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정도의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부품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채팅창을 좀 보고 하시는 건가 소통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저는 지금 욕 올라오는 거 보고 있습니다. 욕이 올라오는 거. 욕 올라오면 단단히 드셔야 될까요? 욕 많이 올라옵니다. 욕 많이 올라오니까 마음 단단히 드시고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목이 아파서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놓치는 것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여기에서 좀 아니 좋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꼭 우리가 여기에 짜져 있는 것도 좋지만 오면 적극적으로 지금 답변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마이크를 약간 올려달라고 지금 그런가요? 박찬홍 대표님 마이크가 너무 먼 것 같다라고 얘기를 올렸는 것 같습니다. 역시 소통 방송이네요. 그리고 그건 소통 방송이라기보다는 장비 쪽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또 하실 얘기가 어떤 얘기? 일단은 순환매가 빨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장이다. 아니면은 일단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빨리빨리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두더지 잡기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공부를 안 하시면은 종목 올라간다 싶어서 딱 잡으면은 한 달간 기다려야 되고 또 한 최소 2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공부를 해야 되는 장이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유튜브가 대세라고 해서 또 유튜브 방송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분 아까 제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제 전문가 한 20년 정도 지금 생활을 했는데 외환위기 왔을 때 그때 한번 회원분들의 물갈이 한번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다음에 언제 있었냐면은 IT 버블 나올 때 마찬가지 그는 2008년도 9년도 외환위기 왔을 때 그때 기존 회원분들이 돈 싹 다 까먹고 다시 물갈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또 코로나19 때 한번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들어오시는 분들 유튜브 방송 청취하시는 분 보면 주식하신 지 한 달 안 된 분도 있고요. 2달, 3달 엄청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참 철저하게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처음 하면 주식 수익 다 냅니다. 처음 할 때는? 처음 할 때 수익을 못 내면은 주식을 안 하겠죠.
돈을 하다가 한 돈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안 하는데 처음 할 때 수익을 다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서 지금 주식할 때야 라고 해서 3월달 초중순 4월달 초에 파킹했던 분들은 지금 전부 다 수익을 다 내고 있거든요. 그게 주식을 좀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까 이제 우리 박 대표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순환매가 엄청 빠르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진검승부 나올 겁니다.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 내고 못 내는 사람 못 내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이게 유튜브 방송 이게 역할도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뭐 많이 보셔야 역할이 커질 텐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았어. 자, 일단 지금 얘기가 충분히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짧게만 보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야,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또 이제 투자를 또 해봐야 되는 건가 싶다가도 오늘은 또 바로 또 코스닥 쪽이 너무 좋아 버리니까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렇다 해서 이 계속의 상승률이 좀 나올까라는 부분도 아직은 캐스천 마크가 약간 달리는 시장. 그래서 정말 얘기해 준 것처럼 진검승부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라도 더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많이 좀 듣고 보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의 300명 돌파했다 그럽니다. 300명. 300명 돌파는 지금 시간이 약간 늦어요. 지금 시간에 원래 한 400명 돌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아쉽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좋은 내용과 좋은 정보, 그다음에 좋은 종목들을 여기서 발굴을 해드리면은 분명히 저는 조만간에 1,000명은 금방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 저희가 이제 많이 발굴해서 알려드려야죠. 네네네. 그렇죠. 예. 1,000명 넘은 적도 좀 있었는데, 네. 저희도 이제 뭐, 그게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예, 좀 그러지를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좋은 뭐 방송을 좀 만들다 보면 반드시, 빛날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시장 흐름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그만큼 좀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 좀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가장 큰 핫 이슈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좀 다뤘었던 부분이지만 공인인증서 폐지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앞에 나오셨던 김병전 형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솔직히 저 역시도 공인인증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매번 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들어가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뭐 깔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좀 약간 머리 아픈 게 솔직히 좀 있거든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인인증서 폐지 이게 뭐 어디에서 어느 부분까지인 건지 혹시 뭐 일단 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지금 뭐 한국정보인증이나 한국 라운지큐나 그다음에 한국전자인증이나 오늘까지 뭐 예를 들어 한국전자인증 거의 뭐 상한가까지 해서 29.02%를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따라잡기에는 늦었다. 그냥 저는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사설 인증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해서 공인인증서 외에 사설 인증서가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희한테 조금 혼란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과도기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 가지고 막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늦었습니다. 지금 보유자 영역이니까 제발 저는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상승률이 좀 나왔던 종목들은 보유자,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새롭게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좀 조심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고. 뭐 이렇게 급등한 종목 아니어도 앞으로 오를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회원님들도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종목을 물어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윗골이 쫙 달린 것들을 물어보세요. 왜 들어가셨어요? 하니까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서, 이 지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수익이 안 나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시는 것 같은데, 급할수록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아예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정리를 좀 해 주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예전 말에도 있지만 뭐 그럴 일이야 정말 없겠지만 뭐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고 맞습니다. 뭔가 좀 더 어렵게 만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없애고 다른 게 또 들어왔는데 더 어렵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동건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쪽 관련해서 종목들 움직임이 오늘 이제 보면 대형주 쪽에서 카카오 같은 게 이제 카카오페이 인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네. 카카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장중에 한 5%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뒤따라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에 별로 좋은 방법들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워낙 이제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빠르게 쫓아가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거 다 쫓아갈 수 있겠던가요? 아우 못하죠. 힘들죠 솔직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네. 그 대박 골드 방송을 하고 왔었거든요.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딱 맞는 방법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껴왔던 건데요. 처음에는 좋아요. 지금 막 어떤 이슈나 테마나 쫓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이 나니까 좋은데요. 나중에 진짜 진검승부하는 장에서 들어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게 쫓아가고 내동매매하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공개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회원님들 내가 손해가 나고 남들 손해 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위안이 되죠. 예, 위안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손해가 나고 있을 때 남들 수익 나면은 배 아프죠 하면 배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런 어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고수익을 쫓아서 막 쫓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어떻게 수익을 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네. 박 대표님처럼 뭐 단기 매매를 잘해가지고 단기 매매를 진짜 잘하거든요. 예, 잘해가지고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들도 있고 또 다른 중장기를 잘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자기만의 특색을 찾아서 저는 가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테마적인 어떤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내동해서 매매하시면은 저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역시나 뭐 두 분 다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은 뭐 일단 급등이라면 급등일 수 있고 이제 최고가를 좀 달리는 종목들 이 두 종목 있죠. 뭐 언택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시총이 작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은 최근 너무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게 진짜 실생활 우리가 투자 기법이라고 좀 본다면은 뭐 인터넷 사용할 때 네이버 거의 다 사용하시고 뭐 스마트폰 사용할 때는 거의 다 카카오톡 사용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은 조금 급등이 나와서 좀 힘들다 그러지만 이런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관련주 대장주가 카카오하고 네이버잖아요. 네. 그 나머지 뭐 교육주라든지 뭐 중소형주 이런 결제주도 것들 있고, 뭐 네. 이런 것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상승 흐름은 지금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저는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처럼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 하루 더 만약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격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벌어져 있으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어저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장 초반에 한 2, 3% 정도 빠졌다고 올라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더나 쪽에서 예를 들어 임상 1상이 나왔는데 치료 백신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언택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밀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언제든지 불거져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익을 내는데 신고가를 쫓아가서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지만 약간 이제 저점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약간 위험을 즐기는 투자자다 내지는 또 신고가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즐기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싫어라고 하면은 눌릴 때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박 대표님 혹시 추가적인 뭐 이야기 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분명히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네. 매수를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추세적으로 쭉 타고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11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절가를 기준을 잡으실 때 카카오는 11선을 꼭 그 유념하시고요. 11선 이탈하면 일단은 그 흐름이 단기적으로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선 지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라. 11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카오에서. 일단은 이런 그 카카오 같이 급등하는 종목은 11선이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선 이탈 시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만약에 좀 더 올라갈 것 같아 딱 잡았는데 만약 11선이 무너진다 그러시면은 손절을 하셔야겠죠. 근데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이제 네. 기술적으로 좀 팁을 드릴게요. 네네네. 화면 한번 잡아주시고 기술적으로 한번. 아, 제가 그냥 기술자시니까. 너무 몸이 건조하게 네. 말씀드린 이야기만 것 또,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이왕 이제 우리 박 대표님도 기술적이에요. 제가 이제 주식 선물을 하면서 기술적 잡으라 그러니까 진짜 기술적 차트를 잡아야 화면을 잡아줬네요. 예, 화면 안 잡아도 됩니다. 화면 안 잡아. 근데 한번 이렇게 좀 띄워놓고 좀 하시는 것도. 화면 안 잡아도 되는데. 네. 기술자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지금 표시가 잘 날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주식 선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주식 선물을 하면은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나 네. 네이버나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이걸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것인가? 그렇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 제가 보통 보면 통상기 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5% 내에서 이격이 벌어지면은 서로 확산과 수렴이 됩니다. 5% 이내. 5% 정도 벌어지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떨어지면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주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통상적으로 볼 때 이제 엔벨로프하고 볼린저 밴드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봅니다. 이게 한 10% 정도 벌어지는 폭을 두고 볼린저 밴드를 바깥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럼 과매수권, 과매도권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분봉을 보면서 매도를 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잘 보세요. 내일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떠가지고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가매수권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네. 또. 그러면 이제 제가 주식 선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놈을 이걸 어떻게 위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공매도를 치겠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고. 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이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잠시 영어 시간이었어요. 볼린저 밴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가매수와 가매도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수렴과 발산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그게 뭐야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도 방송을 하시니까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계속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봐야 될 부분이 어제 같은 부분이 시장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 모더나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루 만에 오늘 아침에 또 그거 정말 돼? 뭐 이런 의구심이 또 나오면서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코스피가 잠깐 쉬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우리가 증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네. 정말 그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 질문 자체가 좀 웃길 수 있긴 한데 백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와 지금 이 모더나 자체가 조금 아직은 좀 부적격이다라고 나왔을 때 다른 느낌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나요? 제가 어저께 매도를 약간 오늘 아침에 약간 빠져서 출발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모더나의 주가가 시간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7% 정도 빠져 있었거든요. 우리 본장 열려 있을 때. 그러면 저거 구라 아니면은 약간 이게 문제 좀 발언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스탯에서 나온 게
유효성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국내 또 보니까 지금 김호랑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나오려고 하면은 빨라야 연말 정도 돼야 될 건데요.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제약업종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할 때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야 나오거든요. 이게 평균적으로 임상 단계당 한 1.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긴급의약품이라 해서 당긴다고 하더라도 연말 안에 백신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어떤 발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제 나왔으니까 뭐 1년 뒤에는 뭐 6개월 뒤에는 괜찮을 거야 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게 당장에서 개발해서 약제로 나온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당분간 그래도 계속해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계속 끊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계속 끊긴다고 하는데. 네, 접속이 계속 잘 안 된다. 사람이 많아서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많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접속이 왜 잘 안 되는 건지 일단 뭐 이쪽에서도 지금 방송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라고 올린 거 봤더니 확실하게 유튜브에다가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참 아쉽네요 진짜. 오늘 방송 불량이라는. 불량이라고 또. 죄송합니다. 네. 그러게요 또. 유튜브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하지 않아도 될 사과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방금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나 뭐 더 추가적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단계에서 뭐 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뭐 렘데시비르 관련주나 뭐 클로로킨 관련주나 뭐 혈장 치료제 관련주나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 그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거든요. 네네.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만성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코로나를 만약에 벗어난다면 활동 그러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나 언택트 관련주 위주로 언택트가 아니라 이제 컨택트 관련주로 그러니까 뭐 소비재나 뭐 이런 경기 민감주 이쪽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아까 이동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만한 종목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요, 지금 많이 오른 걸 따라잡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종목들로 매수를 하신다면 그게 더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니까 거기를 딱 따라서 올라가시 또 그 급등하는 걸 또 따라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나 이 마스크도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있는데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많이 떨어졌을 때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지금 카카오 설명 다시 해주세요. 카카오 공매까지 듣다가 지금 잠깐 나갔다 와서 못 들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주식선물 쪽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현물 쪽에서는 원래 9월 중순까지 공매도를 막아놨잖아요. 그렇죠. 선물 쪽에서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팁을 말씀드린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까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다음 자회사 상장거래라든지 실적 오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치에서 변함없는 격언이 뭐냐면은 골이 높으면 산이 높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 상태 산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먹잇감이 되죠. 그러니까 매도를 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 보니까 질문이 이제
카카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을 좀 올려주시지만 저희도 또 방송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또 다 종목을 이야기 못 드리는 점은 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가장 또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가 부분이었거든요. 유가 부분이 뭐 지난달 마이너스 뭐 유가 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건 뭐야 도대체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방송에서는 야 과연 배럴당 가격이랑 물값이랑 어떤 게 더 비싸냐 뭐 이런까지 비교를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회복을 많이 해서 30달러 선까지도 올라가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거는 이제 그때 월물 그 원유 선물 결제 때문에 생긴 결제 때문에 이제 선물을 현물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저장 창고 고간이 다 차가 있으니까 인도를 할 수 없으니까 인도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무조건 팔아야 되는 인도를 못하니까 팔아야 되는 계약금 포기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물 가격 브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12불선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내용은 방송에서도 좀 고쳐야 되는 문제였을 거예요. 지금 이제 30불선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네. 아마 이게 이제 적정 유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십시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19만 아니면 돈은 뭐 수천조 경 이상 풀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자재라든 이런 쪽은 나중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당장은 30불선 수준이지만 연말 정도 돼서 코로나19 상황이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40불선 넘어설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잘 된다면 40불선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일단 뭐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또 볼 수 있는 게 양회가 시작이 된다는 부분이죠. 중국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또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에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좀 주겠죠.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네. 일단은 저는 그 중국 양회를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대만 이제 총통이 그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총통이 취임하면서 취임하는 것을 봐서 이제 중국 양회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열리는데요. 이번 이제 중국의 그 양회는 아시다시피 그 미국에 대한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올 거고 대외적인 얘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중요도가 또 높기 때문에 한국에 관련된 얘기도 뭐 이웃 국가에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올 것인데, 그리고 이제 뭐 그 양회 이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제 방한 뭐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 관련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을 여건이 지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오른 뭐 이 그 공인인증서 폐기 관련주들 뭐 이런 수혜주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 관련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드래곤이 중국에 가서 CF도 찍어서 실질적으로 그 유명 그 음료 광고에 지금 지드래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SM, YG엔터, JYP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엔터주들이. 근데 이제 미디어 콘텐츠주들은 조금 좀 덜 올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K 드라마가 아시다시피 중국의 뭐 이런 사이트나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데, 중국의 넷플릭스 이런데 있잖아요. 뭐 아이치나 이런 데에서 K 드라마가 이렇게 지금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한령이 점점 완화된다면은 한국의 드라마 수요도 계속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없습니다. 드라마 관련주들 뭐 그런 것들 좀 드라마 관련주 보시고요.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제 쌍가포차인가? 네, 거기서 이제 JTBC에서 그 부부의 세계 끝난 이후에 또 쌍가포차라는 드라마가 또 만약에 이렇게 방영이 돼요. 만약이 아니라 오늘부터 방영이 되는데 또 혹시라도 인기가 끄게 되면은
이런 그 드라마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JTBC 관련주면은 그 J 콘텐츠이고요. 근데 이제 J 콘텐츠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좀 가벼운 거는 사마 네트워크스라고 이번에 쌍가포차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킹덤 2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킹덤 2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중국에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또 방영이 된다면은 또 킹덤 2 관련주인 뭐 A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뉴 쇼박스 우리나라의 드라마 제작사들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YG엔터나 SM이나 JYP엔터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눌림목 조정 때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 지금보다 코로나가 활성화가 좀 더뎌지고 이렇게 이제 방역이 잘 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은 분명히 콘서트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도 이제 하반기 정도는 열린다. 그러면 그 기대감에 이런 YG, JYP, SM과 같은 이런 그 엔터주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관련주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양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물론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다툼 뭐 요 내용들이 조금 이제 좀 뭐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은 더 좋겠죠. 만약에 계속해서 트럼프는 뭐 예를 들어서 화웨이에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만 네. 계속 때리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양회에서 조금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다 포기할 수 없거든요. 둘 다 네, 포기할 그렇죠. 수 없는데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 쪽에서 하는 얘기가 중국 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내에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정상회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도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 지금 이제 개학했으니까 네. 크게 뭐 한 1, 2주 안에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조금씩 이제 사회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 되면 이제 중국 같은 중국 소비 섹터들 저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그저께 카지노 같은 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한 10% 12% 정도 순간적으로 네. 급등이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 쪽에서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지노라든지 요런 것들 뭐 엔터는 이제 말씀을 했으니까 나눠놓고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주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호텔 신라나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거래서 상당히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서 유심히 지금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돌반적으로 좀 물어본다면 예. 항공은 좀 어떤가요? 항공 관련해서는 비행기 탔습니까? 여러분이? 못하죠. 네. 그 부분이군요. 대장주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공주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가가 뭐 올랐다고 하더라도 싼 편이고 네, 그렇죠. 또 좀 있으면 이제 여행 활성화나 뭐 이런 내용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올라왔으니까 뭐 충분히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시아나는 뭐 제끼라 놓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1조 정도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물량들이 출자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급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물량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에 따라서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중국 경기 호전이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조금 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언택트에서 중국 쪽이 좀 풀리게 되면 우리가 컨택도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된다. 컨택트 관련주를 봐야 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예. 어쨌든 또 종목이라는 게 실적 부분하고 또 중요한 연관성이 좀 있는데 아직은 실적들이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된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합니다. 뭐 종목들이 실적으로 달리는 것들이 없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쪽에서 진단키트 쪽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없어요. 다른 종목들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실적 가지고 가는 기대감 가지고 가는 것이다. 2분기 실적은 정말 엉망입니다. 지금. 아, 2분기는? 예, 2분기는 엉망이. 근데 또 그런 이야기도 약간은 돌더라고요. 1분기 실적을 우리가 봤을 때 뭐 1분기라 그러면 1, 2, 3월을 치는데 1, 2월까지는 뭐 그나마 그렇죠, 안정적이었다. 좋았죠. 네. 3월 달에 이제 좀 뭐 멍멍이 박살이 나서 좀 저렇게 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을 이제 회사들이 이제 워낙 낮게 하향해서 우리 안 나와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뭐 좀 선방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2분기조차도 지금 뭐 안 좋을 거로 보이는데 또 그런 이야기들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2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코로나19 영향을 지금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간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영업 활동에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이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이제 2분기 들어서 보면은 이제 올 지금도 사실 뭐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 재개라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났어요. 보복성 소비가 나타나는 게 아마 저는 이제 6월달 되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보거든요. 아, 6월달부터? 예, 6월달부터 해서 그 다음에 7, 8, 9 뭐 그때부터는 괜찮을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들이 올라가는 게 앞으로 3분기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아, 먼저 이제 2분기까지는 어차피 내가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3분기부터는 좀 하반기부터는 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 오늘도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지만 반도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좀 하다 보니까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을 약간 들고 이제 미국 쪽에 살짝 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일단 중국을 계속 때리다 보면 수혜는 뭐 삼성전자가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살짝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좀 먼저. 네. 먼저. 먼저. 네.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먼저 하세요. 네. 심심하다고. 반도체 쪽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딱 그 질문을 제가 파트너 방송에서 우리 회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저같이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죠? 아니요. 저희 방 회원분들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웨이 때려가지고 TSMC를 만약에 이제 그 하웨이를 때리면서 TSMC 쪽에 하웨이에 반도체 팔지 마라.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에 그런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야, 그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힘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웨이를 때려가지고 삼성전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언제 나오냐면 2018년도하고 19년도 초에 그게 나왔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화웨이를 갖다가 제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손을 바짝 들면서 그러면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갖다가 미국 쪽에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여기에서 또다시 미국이 삼성전자한테 메모리 거기서 팔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달할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DRA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의 60~70% 정도 이렇게 다 해주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 같은 게 이미 다 차단시켜버리고 하면은 중국은 손발 다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에 공장이 있는 애플 쪽이죠, 그죠? 애플 쪽에 만약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가는 것 갖다가 선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할 때 선적 허가라든지 이런 거 한 3개월 정도 딜레이 시켜버리면 거의 못 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야, 쟤네들 이제 죽었구나. 삼성전자는 수혜를 볼 수 있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중국의 애플 쪽에 모바일 디램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2018년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국내 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굳이 따져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화웨이가 못 파니까 애플이 못 파니까 그 부분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쪽은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제 첨가를 하자면 첨언을 첨언을 하자면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은요. 네. 화웨이가 이제 부품을 가져다가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그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조립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문형 반도체를 자체 제작하거나 설계하고 얘네들이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부품을 받아서 그냥 만들기만 해라. 개발이나 설계나 이런 것은 미국이나 우리 앞선 선진국이 할 테니까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설계하면서 감시 체계를 뭐 그거 살짝 집어 넣는다던가 뭐 그런 부분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뭐 가지고 와서 조립하고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다 막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단은 애플의 아이폰은 중국에서 판매 비중이 15%입니다. 그러면 화웨이를 제재하면은 분명히 애국 그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애플 매출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네. 중국 쪽에 무료 비중이 15%예요. 그래서 애플 쪽은 타격이 입을 것 같고요.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서 못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화웨이도 타격을 입고요.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폰이 약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삼성의 갤럭시 폰도 그렇게 중국에서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그렇게 큰 수혜를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시안 공장을 방문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요점은 삼성은 분명히 화웨이에다가 납품을 못할 경우에 샤오미, 오포, 뭐 기타 화웨이를 제외한 샤오미나 오포 같은 그런 타 업체들의 공급을 좀 늘릴 거다. 그래서 삼성은 좀 당분간은 힘들겠지만은 분명히 뭔가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저는 중장기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중장기로는 좀 좋게 보고 있다. 네. 결국에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일단 뭐 설명 없이 그냥 간단하게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 삼성전자 중장기로 좀 좋게 보고 있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를 두고 본다면 어느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중국 그 화웨이 분쟁이라든 이 내용이 없었으면은 그냥 당연히 하이닉스를 더 좋게 봤죠. 왜 그러냐면 D램 수요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은택도 하지 않습니까? 네. 서버향 D램 수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화웨이를 때리는 이 내용들이 아마 선거까지 트럼프가 계속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먹을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어렵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엉망이에요. 지금 이게 밑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그래도 셋업 종들 같은 경우에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 두 종목은 지금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학개미 운동하시면서 삼성전자 많이 샀잖아요. 하이닉스 국민주의가 많이 샀었는데 사가지고 조금 지금 멘붕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없으면은 삼성전자 만약에 이제 하웨이를 때리는 내용이 없으면은 SK 하이닉스 만약에 하웨이를 때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두 개를 택한다라고 하면 근데 오늘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섹터들하고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제 하웨이하고 지금 트럼프가 하웨이를 때리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구책을 세워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반도체 굴기라든지 이거 반도체 굴기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 내용에서 한번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네. 맞고 나서 조금 이따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하웨이 하는 거 봐서는 자기네들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D램 쪽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국내 쪽에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살짝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 영향도 저는 오늘 좀 있었다. 그렇게 또 보시는 거고. 일단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11시 20분 정도가 되면 지금 방송을 또 준비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어서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서 방송을 하실 건가요? 11시 40분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네, 40분에 저기 잘못 나왔는데요. 네, 11시 40분. 네. 11시 40분부터 저기 야간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밑에 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홍의 심야 라이브 매주 수요일 밤인데 오늘만 11시 40분인가요? 그렇죠. 오늘만 아니요. 오늘부터 이제 여기에 고정으로 나오고 싶어서요. 네, 11시 30분까지 여기서 방송 출연하고 네네네. 40분부터는 40분부터는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공개 방송하는데 이 주제는 이겁니다. 오로지 수익이고 이 종목 지금 당신의 선택을 기다린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사라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당신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얘기를. 그리고 이제 아까 삼성전자를 왜 좋게 보냐 누구나 다 좋게 본다 이렇게. 죄송한데 잠시만요. 네 계속 이어서 가시려고 하니까 그런가요? 지금 밑에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도 따로 좀 하신다고 홍TV라고 하신다고 홍TV.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동근 대표님 것도 한번 밑에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번씩 또 이야기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이동근 대표님 거 이게 약간 늦게 뜨는구나. 내일의 핵심 공략주를 알려드리는 유튜브를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버퍼링이 생겨서 늦게 떠가지고 잘 안 보여서 유튜브 채널 꼭 구독해달라고. 상당히 많이 버퍼링이 생기네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동근 대표님 여기 채팅방 안에 이동근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이 저하고 지금 아까 제가 봤습니다. 잠시 제가 좀 까먹었는데 저도 아까 얘기하려는데 저하고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이 계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메시지를 다 계속 지우는데 태영님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지를 다 지우는 거예요? 종교적인 얘기를 종교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런 방송에서는 정치, 종교, 군대 가서 축구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싸움이랍니다. 싸움. 죄송한데 지우지 말고 한번 보죠. 뭐 어떤 내용인지. 지금 루시퍼 얘기 나오고 외국에서 오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자꾸 지우면은 저는 계속 올리니까 지우지 말고 한번 놔둬요 그냥 한번. 놔둬야지. 종교 정치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3가지 정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기 나타나셨네요. 종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동근. 여기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대표님인데. 여기 지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는 이동근님은 어떤 부분? 회장님. 회장님일 수도 있고. 야, 정말 이렇게 동명이인 만나기가 쉽지는 또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이 그렇게 정말 팬일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방송 유튜브 했을 때 이동근님 들어와 있는 거 딱 보고 나서 대표님 약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몇몇 우리 파트너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인사하고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동근 알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동근 대표님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인 게 이제 오늘 드러났네요. 자 이렇게 직장인이라고. 다들 직장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프리랜서 백수입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이제 우리 박찬홍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다 보면. 참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두 분 이제 머릿속에 너무나 드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 질문은 짧게 앞으로 또 얘기해야 될 게 많고 하니까 짧게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냐를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이야기까지 쭉 들어오니까 일단 박찬홍 대표님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좀 더 낫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좋은 부분 얘기. 왜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셔야 될 게 11시 40분에 또 방송하시면서 얘기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하고 거기서 똑같은 거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를 봤을 때 현대차 그룹하고 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미래차 정부에서도 지금 미래차에 투자를 하는데 전기차나 수소차 투자를 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운송수단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 즉 아날로그 운송수단에서 전기차는 디지털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네. 자동차 안에 인포테인먼트를 거의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그 인포테인먼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현대차가 이렇게 삼성하고 별로 이렇게 협업을 안 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현대차 입장에서는 앞으로 하만을 떼어놓고는 뭔가 이렇게 선진적인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도 도움을 받으면서 인포테인먼트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삼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삼성은 앞으로 모든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를 또 장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 다음에 여러분 운송수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포테인먼트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지만 저는 전기차 시대에서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현대차와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지는 않았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미래를 얘기를 네네. 초반에 딱 해주셨잖아요. 네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제가 뭐 그분하고 악연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는 현대차하고 협업이 앞으로 엄청난 시너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뭐 그런 부분만 안 좋은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삼성을 인류 기업으로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지금 천국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천국 중에 제일은 김밥 천국이다부터 시작해서 호기심 천국, 알바 천국까지 나오고 주식 있는. 천국. 네. 주식 천국은 네. 일단 네, 뭐 여러 가지 천국들이 좀 제가 있는데. 김밥 천국 보고 네. 좀 계속 웃음이 나와요. 아니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되니까. 김내일 또 시장님께서 이동근 전문가님은 모르는 거 없으시고 정말 맞습니다. 박식하심이라고. 주식 선물도 엄청 잘하십니다. 이 제가- 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고 해야 되지 않나요? 초반에 나가는 거 있었어요. 네. 제일 처음에 저도 이렇게 아이, 마시면서 당기 너무 저는- 잘하시고 하면서. 저는 네. 저 항상 얘기하면 이게 단기 매매는 잠시만요. 정말 죄송한데 네. 서로 하나씩 칭찬해서 누가 먼저 끊기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한 개씩 칭찬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표님이 봤을 때 박 대표님의 장점, 박 대표님이 봤을 때 이 대표님의 장점. 몇 개까지 할까요? 아니 그거는 서로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한 개씩 주고받고 해서. 자, 일단 이 대표님부터 먼저 박 대표님의 장점 하나만 얘기해 아니 이제 주시죠. 우리 주식 시장에 있으니까 네. 주식 시장에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우리 박 대표를 봤을 때 네. 시장에 대해서 네. 저 단기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시장 크게 일단 잡아놨다가 이거 얘기하면 아니, 할 말이 아니, 없으니까 아니. 단기로 이제 들려서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단기를 항상 너무 제가- 잘하신다. 네, 단기 매매 항상 진짜 잘하고 있다. 제가 아우네 파트너들 죄송한데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왜냐하면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말을 지금 길게 하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단기 잘하신다. 박 대표님은 시장을 너무 잘 보십니다. 시황을. 시장을 잘 보신다. 시황을- 요거 잘못 들으면은 시장이 주식 시장이 아니라 뭐 일반 동네 나가서 뭐 마트 가서 장 보고 이런 걸 또 잘 시장을 잘 보신다. 저는 마트 가서 시장 잘 봐요. 또 다른 단기 말고 다른 장점. 그 다음에 네. 이게 이 방송을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 보면 우리 박 대표는 정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공부를 많이 네, 해서 진짜 온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게 벼락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일단 공부 많이 해서 온다. 오케이, 진짜 예, 공부 거기까지.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모든 전문가 분들이 좀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시장 상황을 얘기할 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동근 대표님은 소수점 하나까지 정확히 딱 찍어서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정확히 일단 다른 파트너들은 다 버리고 이동근 대표만 잡으신 거예요. 다른 파트너들은 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이동근 대표만은 여기까지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아니 저는 상관없으니까 두 분의 대결이니까 자 일단 확실하게 짚어주신다 두리뭉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뭐 한두 개만 더 가보시죠. 어떤 거 잘하나요? 종목 잘 봐요. 종목을 잘 본다. 주식 하는데 그만큼 잘하는 게 있으면 종목 잘 봐요. 종목 잘 본다. 좋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이동근 대표님
대표님은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데 대형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주식 선물 쪽의 대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 쪽. 일단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현물뿐 아니라 선물까지도 그렇죠. 좀 하고 있다. 현물을 뛰어넘는 선물까지도. 지금 목이 약간 타시는 것 같아요. 하나씩만 더 왔다 갔다 한번 하시죠. 하나만 더 할까요? 박 대표는 네, 박 대표는 일단 보니까요. 네, 보니까 이게 전문가를 하다 보면은 네. 사실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신뢰감이 간다. 신뢰감이 간다. 네. 그럼 안 가는 사람도 한 명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뢰가 안 가고 신뢰가 간다. 아니, 찍어도 우물이 상담입니다. 네, 우물이 상담이십니다. 찍어도 부담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박 대표님 봤을 때 마지막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선물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시황을 네. 얘기할 때 그냥 진짜로 좀 이제 제가 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자꾸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선물까지 했죠. 선물까지 했죠. 선물까지 했고. 선물 못 받으셨어요? 선물 좀 나눠주셔야 되는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 선물 좀 쏴주시죠. 뭐 어떤 선물 그렇게, 쏘면 됩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선물 일단 저희가 나눠드린 게 치킨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김병전 대표님께서 효소 주문해서 이제 효소로 가져다니시는 거를 이제 주문해서 꺼내가지고 비타민 C 효소 말고 이제 비타민 C를 또 선물로 드리고 효소도 선물로 오늘 좀 드리는 분들 뽑았고 뭐 여러 가지 선물 뭐 다들 저희는 그럼 커피를 할까요? 커피 캔커피 하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배달비가 더 비쌀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이걸 어디다 매기시는 거 아니죠 지금 들어오신 분? 이걸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괜찮은 분 있으면 아까 전에 저는 아까 이동근님, 이동근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다니까 어떤 선물 이제 주느냐가 치킨. 치킨. 치킨이 제일 만만한 거인 건가요? 그래요? 이동근 대표님이 치킨 한 마리를 이동근 우리 직장인께 드리겠다고. 스타벅스 상품권도 있다고. 스타벅스 상품권.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릴까요? 커피. 어떤 게 더 나은지 이동근님이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기 계세요. 저하고 동명이인이 사실 힘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 출연하시는 분들 계속 그 사람 이름을 합니다. 내일 또 누가 출연하면은 내일 박찬홍 대표가 출연하면 다들 박찬홍 1, 2, 3, 4 이렇게 해갖고 박찬홍 대잔치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동근 직장인께 드리는 거는. 근데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얘기 좀 해주시면은 스타벅스 커피가 많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어디에? 아니 스벅이 스타벅스거든요. 어디에 있는 저 위에 스타벅스 상품권. 위쪽에 있는 건가요? 네, 까마귀 스타벅스 상품권. 그거는 좋습니다. 위에 이제 그 이동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시는데 밖에 돌림판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몇 장을 줘야 되는지를 스타벅스 상품권.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줄 건지 한 잔을 줘야죠. 두 잔을 줄 건지 한 잔을 여러 저는 명한테 몰라요. 나눠서. 뭐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저 드리는 대로 달라는 데 드릴게요. 네. 김밥 천국은 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없을 것 같아서. 치킨 좋으시다고. 치킨이 좋으시다고. 치킨이 좋으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치킨이 더 비싸거든요. 스타벅스 상품권 한 장은 조금 저럴 수 있으니까. 치킨 드릴게요. 치킨. 치킨 드립니다. 치킨은 어디 치킨을 달라는 건지 또. 치킨 어디 치킨을 더 달라는지도 우리 또 중요하거든요. 치킨 어디 거 드세요? 저는 교촌 치킨. 교촌 치킨. 교촌 치킨. 어디 치킨 제일 좋아하세요? 공교롭게도 저도 교촌 치킨을 많이. 되게 교촌 치킨을 좋아하시는구나. 요즘 치킨이 상당히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교촌 치킨은 다리가 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작은 속에 작은 닭 가지고 가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뭐 요리표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몇 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닭도 이제 몇 호 나오는데 교촌 치킨 치킨 콤보가 나오네요. 콤보. 교보 치킨.
아, 교보 치킨. 교보 치킨은 교보문고 가서 살 수 있는 건가요? 교보문고 가서 교보 치킨 콤보 좀 주세요라고. 교촌, 예, 교촌 치킨. 교촌. 예, 교촌 근데 치킨이죠. 저걸 어떻게 배달해 드려야 돼요? 아, 일단 여기에서 이제 예. 정리가 되면 예. 이제 상품권으로 주시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아마 네, 저희가 매일 받아서 예. 상품 기프티콘으로 보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거. 저하고 정산하시면 되겠네요. 아, 정산을 이쪽이다. 예. 아, 건강에는 교촌이 좋다고 또 얘기까지 나오고, 저녁 노을님께서는 배고프다라고 얘기하고, 허니콤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예. 콤보 드리면 되겠네요. 콤보. 이 구간에 지금 선물 못 받은 태영 씨는 아까 이제 글 올리신 분 가서 기도 좀 하시라고 예, 선물 받을 수 있게끔 좀 기도가 약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PD님 저분 강퇴 좀 시켜주세요. 아, 근데 저희가 또 뭐 무조건 퇴장을 또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이동근 대표님은 지금 선물 하나를 드렸고 27분이니까 35분쯤에 박찬영 대표도 한번 하나 쏘시고 가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원래 30분까지 아니었나요? 네? 30분까지 아니었나요? 30분까지 하고, 빨리 가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선물 주고 이동하시는 게 네,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선물 주시는 건 이제 방송이 진 걸로, 네. 두 분 칭찬 릴레이에서 진 거기 때문에 네. 선물 하나 드리는 건데, 네. 어떤 분에게 선물을 주실 건지, 네. 예. 어떤 게 나을까요? 스타벅스 드릴까요? 그러면은, 네. 아니, 그 스타벅스를 주기보다가도, 네. 우리 박찬영 대표 칭찬을 한번 쭉 올려주세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분한테 선물을. 좀 부끄러워서 칭찬 주는 안 걸로 하셔도 가죠. 되는데. 부끄러워서 칭찬 안 한다고 하면 단점을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박찬영 대표의 단점. 어떻게 되나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장점 해주세요. 네, 장점으로. 네. 장점 쭉 올려주시는 분들 보고 나서 제일 괜찮은 분 한 분을 지목을 해서 저기 네.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장점인가요? 아니요, 자가격리 그게 아니라 중이? 저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라고. 저 주시라고 네. 자가격리 중이시라고. 아이고. 교촌 네. 콤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허니 콤보. 이 또한 힘내십시오. 지나가리 제 이상형이라고. 네, 힘내십시오. 네. 혹시 남성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형이라고 아무튼, 얘기를 또 해줬는데. 지나가리안 이 또한 지나가리안님, 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네. 이게 잘못 읽으면 네. 이 또한 지나가리란데 네. 이 또한 지까지 읽으면은 나가리가 되거든요. 이 또한지 나가리라.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리인지 아닌지는 띄어쓰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 와서 자가격리 중. 저기 죄송한데 선물 드리는 거 끝났으니까 칭찬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지금 일단 선물 부분을 저희가 좀 한 분 한 분씩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고 분위기상 우리 몇 시까지 방송하는 그러면은 지금 방송을 다 끝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나가시고 더 하시는 걸로. 예. 그러면은 나가고 나서 우리는 한 네. 1, 20분 정도 네. 방송을 더 하시는 걸로 갖고 오늘 29분인데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첫 방송 저 너무 재밌게 했고요. 또- 첫 방송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 방송은 처음입니다. 유튜브는 처음이세요? 예, 처음. 처음입니다. 유튜브 처음이었구나. 네네. 저번에 단독으로는 하긴 했는데. 네네네. 이렇게 같이 하는 건 너무 재밌었고요. 음. 다음에는 조금 더 풍성한 내용. 이 유튜브에서는 종목 얘기도 많이 듣고 싶거든요. 시즌적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종목도 좀 자세히 얘기해드리고 이런 테마를 너무 좋게 본다.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만 못했고요. 네네. 지금 잠시 뒤에 10분 뒤에 박찬웅의 홈TV 그리고 와우넷에 접속하시면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지금 이 종목 당신의 선택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 주제로 좋은 종목들 앞으로 올라갈 만한 상승 가능한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지금 이제 또 이동을 하셔서 방송을 또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주 수요일 밤 11시 20분 오늘은 방송 출연하는 것 때문에 40분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뒤에 방송을 연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만 우리 박찬웅 대표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편안하게 나가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대표님하고 또 방송을 마이크를 네. 가져가시면은 안 됩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약간 해 주실 거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초반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신종 바이러스 부분 관련해서 오늘 확진자 수가 좀 더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고3 부분에서 학교 이제 다시 이제 좀 가는 모습들이 좀 벌어졌고 어떤 한 지역에서는 일단 이제 조금 더 연기하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솔직히 뉴스를 보지 않으면은 하루하루가 너무 뭐라고요? 아니 카메라 아, 방송하는데 지금 그걸 그렇게 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두 분만 나오게 해달라고. 에? 두 분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게 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카메라 조정 좀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는 얼굴 앞에 와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만 사과 얼굴 보이게 하기는 뭐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얘기가 좀 길었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뉴스를 안 보면 정말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우리 이제 파트너분들의 대표님들의 방송 좀 공개 방송 같은 거 있으면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부분에서 확진자 부분 수가 조금 더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네. 늘어나는 거. 지금 다시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거는 사실 정부로서도 상당히 위험할 겁니다. 힘들고, 그리고 이제 너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지금 KDI 쪽에서 올해 뭐 0.2% 정도를 했는데 발표를 했었거든요. 내년도에 3.9%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또다시 코로나19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거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시에서 코로나19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나 마스크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상황은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문화가 바뀌는 거죠.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대세로 자리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그것도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까 이제 카카오라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 수요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언택트 관련주보다 어제 이제 현대차가 한 7%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막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항상 우리가 보면 밀짚 모자를 갖다가 여름에 사는 게 아니고 겨울에 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대형주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콘택트 관련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가 팔린다라는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보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가시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큰 줄기 같은 경우는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이라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빼놓지 마시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뭐 중국 지금 종합적으로 약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종합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때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종목도 약간 얘기하시면서 뭐 차트 약간 봐주시면은 왜냐면은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이어서 방송하면서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서 화장실을 잠깐 하고 계시면은 제가 잠깐 봐주시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봐주시면서 종목들까지도 한 번씩 이렇게 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녀오십시오. 이 방송에 저 이런 거는 처음인데. 그러면은 차트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저기 언제쯤 원금 회복 가능할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수가 1989 정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지수 흐름을 어떻게 보냐면 2180 정도라고 봤습니다. 이전에 이제 주가가 157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을 때, 73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때 제가 저가권이다. 그때 1100포인트 간다고 했을 때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때 제가 2180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2180 가겠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원금 회복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3분기 지금보다 3분기 더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콘택트 관련주 쪽에서 카카오 말씀을 드렸죠. 좋습니다, 종목.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아요. 좋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예,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제 콘택트 관련주 쪽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시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주가 반등 나와서 옆으로 한 달 넘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쭉 횡보를 하고 있죠.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재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그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에틸렌을 생산하는 회사죠. 이게 에틸렌의 주 원료가 이제 납사입니다. 이 납사인데 납사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여름하고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유가가 지난번에 10불선 언저리까지 떨어졌을 때 롯데케미칼이 바닥권에서 12만 원대에서 약 1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00% 가까이 올라왔고 유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불선 수준이라고 유가가 저점권에 있어요. 예.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 보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들 관점에서 보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위에 옆으로 들어눕고 있습니다. 예. 들어눕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됩니다. 사실 개별주들 급등하는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못해요. 얘기해봤자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도 충분히 이제 나중에 개별주만큼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낼 수 있는 요건이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으로 누워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이닉스가 좋으냐, 삼성전자가 좋으냐, 하웨이를 내리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예, 더 좋은데 만약에 하웨이를 깐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고, 지금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아까 이제 아모레퍼시픽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목 관심 엄청 많으시네요. 대형주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옆으로 들어누워 있습니다. 요런 패턴들이 나중에 보면 한 방씩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횡보를 이렇게 쭉 하고 있죠. 횡보를 장기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급락 내지는 급등, 급락 내지는 급등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국 시진핑 온다 그런다. 온다 그럽니다. 올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급락이 나오겠습니까? 급등이 나오겠습니까? 시간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횡보한 만큼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아까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보면은 이게 몇 프로 나왔냐면 13% 정도 급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급등이 나왔고 오늘 살짝 눌리고 있거든요.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콘택트 관련 종목군들, 요런 것들하고 아까 그 엔터주들을 말씀드렸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엔터주 중에 하나거든요. JYP 엔터, 그 다음에 SMYG 엔터 이런 쪽, 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누가 하나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세요. 소속 연예인들 중에 누가 하나 뭐 일본에서 한다, 일본 아이그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한다, 아니면 국내에서 한다, 이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보고 있고,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삼성 SDI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 33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살짝 눌렸을 때 2차전지 섹터 이런 것들을 이제 눌렸을 때 2차 전지하고 MLCC가 전기차 섹터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눌리는 흐름들이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투자를 엄청나게 잘하세요.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야 되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사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또 들어올 것인가 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기술주 쪽에서는 아까 이제 소부장 쪽에서 예를 들어서 유니테스트라든지 반도체 쪽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한 번 나왔어요. 요런 종목군들하고 그 다음에 AP 시스템 종목 오늘 싹 방출하고 갈게요.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지수가 2000포인트를 회복을 하죠. 그러면은 NH 정권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권주 같은 경우 정권주 잘 얘기를 안 하죠 지금. 요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키트 시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 관점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시총이 요 종목 같은 게 한 3조 3천억 정도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정 시총이 1조 8천억 2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올해 영업이익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근데 올 영업이익이 아니고 내년도도 이게 보장이 되느냐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네. 지금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중간에 저도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튜브가 아무래도 조금 말썽인가 봐요. 저화질로 좀 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또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저화질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설정 부분 들어가서 하라는데 라고 하는데 그런 거 좀 힘드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종목 얘기 엄청 관심이 많으시죠. 그럼요.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어차피 이제 내일 또 시장의 상승 흐름에 어떤 종목들이 중심에 서 있을 것이고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이제 좀 진검승부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쪽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 주신 것 같거든요. 건설주도 지금 저도 좋게 보고 있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국제유가 빠졌다가 유가 올라오고 또 자금들도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이제 SOC 쪽에서 디지털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빨리 늘릴 수 있는 내용들은 건설 토목 경기 뭐 이런 쪽 건설 인프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주.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조금씩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위에서도 궁금해서 물어보신 분들 중에서 경협주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경협주는 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실하게 또 이렇게 딱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좀 뭐 단기간에 좀 잘 뭐 이렇다 좀 싶은 이제 것들은 우리 이동건 대표님께서 조금 이렇게 약간 다운시키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조금 괜찮다 싶은 것들은 바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괜찮다. 막 입에서 막 거품 물면서 막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넓게 약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5G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셨나요? 5G는 얘기를 안 했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기에 하웨이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하웨이 규제를 했을 때 작년 또 7, 8월 달 규제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올랐던 섹터들이 하웨이 5G 업종들이 올랐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또 말까지는 국내 쪽에 투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쪽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5G 쪽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저기 홍홍님이 대표님 저 마블입니다. 저희 방 회원분이시네요. 가족분이시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마블님께서 또 들어오셔갖고 가족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는
참 훈훈한 방이 되겠네요. 혹시라도 아까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수소차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얘기를 해주셨나요? 수소차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네. 사실 그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는 미래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럴 겁니다. 지금 이제 돈들이 많으니까 자본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은 확실하다.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투자가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많이 올라가면 거기도 또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끝나면서 또 수소차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수소차는 사실 이제 국내 쪽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수소차 버스 한 대가 한 8억 5천 정도 된다 그럽니다. 와, 그렇게 비싸요? 예, 5천 정도 된다 그러고 그게 이제 보조금 나오면 한 2억 정도 이렇게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비싸네요. 예, 그리고 비싼데 이번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시범적으로 한국에서 수소 버스 있죠. 저 수소 트럭. 트럭을 5대를 시범으로 이제 먼저. 뭐 5년인가 얼마까지 운영한다 그럽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가는 거지 제가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전기차하고 수소차 둘 중 하나 꼭 집어라 이렇게 하면은 전기차죠. 전기차 쪽으로. 네. 일단 좀 지켜본다.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또 유럽 쪽에서도 또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 좀 나온 것 같고 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갑자기 이제 박진선님께서 컵라면이 땡긴다고. 야식은 어떻게 좀 드시는 편이세요? 어떤 편이세요? 수익 안 나면은 많이 먹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하면 시장이 좀 영향을 미치겠죠. 시장에 대한 판단이 틀렸을 때도 있지만 제가 종목 추천을 하고 뭐 했는데 아무튼 수익 안 나고 손실 났을 때 그때가 뭐 제일 가장 힘들고 또 힘들고 뭐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라도 내일 정도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아니요, 그건 안 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안 했는데. 네네네. 예. 공개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내일 공개 방송이 되어 있는 내일 건가요? 아침 8시부터해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 아마 내일 아침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게 제목이 원래는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 사실 우리가 여기 밤늦게까지 이렇게 방송하고 뭐 이러는 것도 전부 다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익 내는 방법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수익을 내려고 종목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정답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짜 매번 종목을 다 잡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해도 수익을 내는 방법들. 안달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안 해도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종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쪽 차트를 좀 봤더니 나스닥 S&P 다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 1%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네요. 3.6%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최근에 좀 돌파를 못했던 구간을 좀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내일 또 아마 상승을 하는 기존은 좀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하단에 1907포인트 지지가 되면 1980 간다고 했고요.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1980만 오늘 봐라. 네. 1980만 지지되면은 2030까지 열려 있거든요. 2030까지는 열려 있다. 그대로 열려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라고. 그럼 2030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금은 또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거기가 이제 갭하락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메꿔 주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에서 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가보고 안 떨어져야 되겠냐.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기 이현호님께서 구리 선물 많이 오르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죠. 이 구리는 뭐냐면 경기 민감 섹터, 특히 경기 소재 섹터 중심이거든요. 이게 구리 가격들이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시장 자체가 위험자산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뭐 구리도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초반에 또 유가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가는데 더 많은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까망님께서 이 대표님 오늘부터 팬으로 하겠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까망님이라는 분은 이제 어제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소통을 좀 했던 분인데 네. 은행원이시래요. 아, 주식 투자를 좀 한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오늘부터 또 이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에 또 푹 빠지셨나 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네. 우리 저 홍홍님 저 우리 방 회원님 예. 저 처음에 저 어떤 분인가 이랬더만은 예. 거기다가 뭐 우리가 초반에 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양해 부분도 좀 있고 하니까 내일은 시장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일단 내일 오늘 조금 뭐 일단 그러면은 오늘 뭐 전혀 또 얘기를 또 안 하고 뭐 아까 전에 조금 뭐 전반적으로 이런 섹터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내일 공방에서 뭐 이런저런 종목들도 다 또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뭐 일단 미끼 하나만 탁 던진다면 아니 대형주 아까 삼성전자 우리 박 대표 좋게 얘기하고 갔잖아요. 박 대표님. 예, 삼성전자 좋아요. 삼성전자 지금 62동 평균선에서 오늘 0.7 정도 빠졌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보니까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예.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번에 이제 지수가 2030까지 가려고 하면 삼성전자 안 가면 못 갑니다. 그렇죠. 예, 못 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못 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른 것들은 막 올라왔어요. 네. 막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2030까지 누가 끌어올게요? 우리 앵커님께서 끌고 올라가겠습니까? 힘들어서 못 가죠. 삼성전자가 단기간으로 봤을 때 2030까지는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지수 분위기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다. 얘는 코로나19 상에서 약간 좀 벗어났네 라고 하면은 오늘 하루 쉬었던 뭐 현대차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포스코라든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딱 위에 올라가면서 어제 그저께 흐름을 또 연출을 또 하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 코스닥 지금 뭐 어제와 오늘 상반된 움직임을 좀 보여줬잖아요. 이 동시적으로 좀 같이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지금은 좀 엇갈리면서 올라가게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코스닥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워낙 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안 끝났으니까 그 일부 주들도 시총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많이 흔들리지 않으면 지수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시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안 움직이면은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가운데서 보면 이제 기술주는 오늘 이제 기술주 올라왔듯이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는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올라가게 되고 오히려 코스닥은 지수를 뭐 보지 마세요. 지수보다도 업종이나 종목들, 섹터들 접근해서 가는 게 좋고 지금은 이제 조금 들어오는 게 아마 계속해서 시소 게임. 어저께 현대차 올라갔을 때 보면은 그래서 지수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약간 빠지는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오늘은 그래소가 올라가지만 조금 눌리는데 코스닥은 1.78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당기면서 계속해서 저점 높이면서 올랐는데 내일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시총 상위주들이 2, 3% 정도만 올라가도 지수 같은 경우는 1% 이상씩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두 대표님이 나오셔서 전반적인 큰 흐름부터 해서 관심 가져야 될 섹터 부분이나 또 우리 이동근 대표님은 종목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내일 또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들어오셨거나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독이나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400명 가까이 또 넘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요 44개밖에 안 들어와 있고 좋지 않아요가 7개 들어와 있네요. 뭐 이건 하나의 또 표현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쩔 수는 없는데 뭐 좋아요든 좋지 않아요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표현을 해 주시기를 그게 또 하나의 소통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유튜브 방송에 두 분에서 또 해 보셨는데
마지막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제? 아, 조금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제가 케이블 TV 방송도 좋지만 여기서 뭐 채팅창을 보면서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자주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이렇게 바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뭐 우리 현님도 홍콩님도 있고 뭐 아까 저하고 동명이인이신 분도 계시고 또 만나서 반갑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 일적으로 이렇게 만나다 또 이런 데서 또 만나니까 예, 반갑기도 하고 또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또 뭐 서로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맞춰가는 거죠. 네, 그럼요. 뭐 세상살이가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시 57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5월 20일이잖아요. 예. 혹시 5월 21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5월 21일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이라는 곳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너무나 피폐해지고 좀 이렇게 마음도 정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소중한 날들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한테 한마디 하신다면은 어떤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아, 사랑해. 네. 이렇게 제가 좀 무례하게도 여쭤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믿고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만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가정에 계시는데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2분 후면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니까 서로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하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튜브 생 라이브 방송 내일도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게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동근 대표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